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허리 협착증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협착증 걸리시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셔서 치료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허리 협착증이 잘 낫던가요? 병원에 다녀도 잘 낫지 않는 병이 허리 협착증입니다. 병원에 다녀도 허리 협착증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허리 협착증은 집에서도 생활관리 방법들이 병행되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리 협착증은 병원에서만 치료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집에서 함께 노력해줘야지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자, 집에서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리 협착증 극복을 위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리 협착증은 이 3가지를 극복해야지, 이 3가지 측면을 극복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관리해야 됩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통증이 심해지죠. 그래서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통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염증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염증을 억제하는 주사라든가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증은 계속 재발하게 돼요. 생활 속에서 염증을 관리할 수 있다면, 재발 없이 관리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집에서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측면은 뭐냐? 허리 협착증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근육이 강화돼야 돼요. 허리 협착증은 허리에 있는 근육이 튼튼해져야지 어떻게 돼요? 뼈를 잘 지탱하면서 허리 협착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이 똑같이 협착이 돼도 증상이 심해집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협착이 돼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육의 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자,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많은 증상들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저리다, 다리가 저리다, 저림. 나는 오래 걷지 못한다. 어떤 거라 그러죠? 간헐성 파행.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하는 방법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에서 허리 협착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염증은 통증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염증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염증을 관리하는 방법. 자,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생긴 염증이 빠르게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이 중요해요. 잠. 그래서 일은 잠을 빨리 자야 된다. 잠을 깊게 자야 된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면 이렇게 하세요. 잠자는 시간을 땡기세요. 허리가 아프시면 잠자는 시간을 땡기시고 자기 전에 휴대폰을 덜 하세요. 그럼 허리 통증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잠을 통해서 어떤 게 해결돼요?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1시에는 잠을 자라. 특히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11시에 잠을 자라. 동의보감에 보면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잠에 들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11시부터 새벽 1시가 잠을 잤을 때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인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호르몬의 이점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 딱 쓰여져 있죠. 그래서 11시에는 잠을 자라.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밤에 소변 보러 가요, 자꾸. 그 다음에 잦은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밤에 소변 보러 가느라고, 꿈을 많이 꾸느라고 잠을 못 잘 때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숙면을 취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자기 전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발끝치기를 하시면 돼요. 발끝치기. 또는 왼발 걷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한약 치료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는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소변 보러 가느라 잠을 못 잔다. 잠을 자고 싶은데 꿈을 너무 많이 꾼다.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염증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이 중요해요. 장. 대장. 대장이 우리 인체의 면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 내에는 미생물이 살아요. 미생물 중에는 좋은 미생물이 있어요. 이거를 유익균이라고 합니다. 유익균.
나쁜 미생물들은 유해균이라고 해요. 유해균이 많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염증이 쉽게 생겨요. 유익균이 많으면 염증이 잘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유익균이 많아지려면 유익균한테 뭐를 줘야 돼요?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 그래야지 유익균이 그걸 먹고 많아져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뭡니까? 식이섬유, 식이섬유. 식이섬유. 하루에 식이섬유를 몇 그램 먹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식이섬유 권장량이 25g 정도 됩니다. 25g. 근데 보통 밥을 한 끼 먹으면 식이섬유가 몇 그램 들어있어요? 4g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식사만 잘한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채소를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먼저 먹는, 발효 음식부터 먹는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 먼저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과일을 드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 깎아 드셔야 돼요? 껍질째 드셔야 돼요? 껍질째 드시는 게 식이섬유 섭취에 좋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알고 있는데 식이섬유를 매일 권장량만큼 섭취하지 못해요. 근데 권장량만큼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줘도 장 내에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늘어나서 뭐가 줄어든다? 염증이 줄어들게 된다. 예, 이해 가시죠? 염증 관리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허리 협착증 극복을 위한 두 가지 측면, 바로 근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볼게요. 먼저 어디 근육을 강화해야 될까요? 허리 협착증 생각을 해보세요. 증상이 어디서 일어나? 허리,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 허리 협착증 증상이 손에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허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허리 아래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면 좋다. 그래서 먼저 허리 근육을 강화하자. 예전에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행했던 게 뭐예요? 잇몸 일으키기예요. 잇몸 일으키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잇몸 일으키 하면 허리가 퇴행이 더 빨라져 버려요.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잇몸 일으키랑 반대로 허리를 펴준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를 통째로 쭉 펴서 들어 올려주고 한 3초 정도 위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이걸 30개를 하는 거죠. 좌우를 번갈아서 3초 정도 머무르는 걸 30개 한다. 자, 두 번째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요.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다리 쪽으로 혈액이 잘 돌면서 허리 협착증 증상이 많이 완화돼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든다. 한쪽 다리를 반드시 들어 올려요. 발을 앞으로 당겨주면 더 좋겠죠. 들어 올린 상태에서 3초 머무세요. 이걸 몇 개? 30개. 네, 그러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종아리 근육도 강화해줘요. 종아리 근육. 자, 똑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앞꿈치를 붙이고 뒤꿈치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뒤꿈치만. 이해 가시죠?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역시나 3초 동안 머무르고 30개씩 해주세요. 자, 근육 강화 이해가 잘 되시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 협착증 극복을 위해서는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하다. 혈액순환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리 협착증 극복을 위해서는 염증이 중요하다.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면이 중요한데, 수면을 방해하는 게 밤에 소변 보러 가는 야간역, 또 잦은 꿈,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야간역하고 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뭐라 있다 그랬어요? 발끝치기, 맨발 걷기.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도 발끝치기, 맨발 걷기. 허리 협착증 환자들이 이걸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발끝치기부터 알아볼게요. 발끝치기는 발 뒤꿈치는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 자고 일어나서 발끝치기 하는 게 좋겠어요?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 할 거면 잠을 자기 전에 하세요. 발끝치기를 300개에서 1000개까지 하시면 돼요. 그럼 300개 하는데 몇 분 걸리냐? 3분 걸립니다. 3분. 네. 1000개 하면 10분 걸리겠죠.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닿아요. 이게 안 닿아. 안 닿아도 효과가 있다. 고관절이 굳어 있어서 안 닿는 거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안 닿아도 발끝치기 흉내만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발끝치기 꼭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정말 좋은 방법이죠. 맨발 걷기. 저는 허리 협착증 극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꼽아라.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이 자극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혈액이 발끝까지 오게 돼 있어요. 또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이 신발에 쌓여 있다가 맨발이 되기 때문에 발이 펴졌다 수축됐다, 발에 있는 근막이 근육이 펴졌다 수축됐다 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혈액순환 효과가 일어나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발이 앞에가 발가락이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이런 게 맨발로 걸으면 펴져요. 발가락이 펴지면서 혈액순환을 또 도와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땅과의 접촉을 통해서 땅에 있는 음전화, 우리 몸 안에 있는 양전화, 이런 것들이 중화되면서 노화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좋다. 근데 허리협착증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러 증상들이, 그래서 맨발 걷기가 매우 좋다. 그럼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라. 첫 한 달. 평생 하루에 30분씩 해라 못 하잖아요. 하루에 30분씩만 해보세요. 30분씩만. 자, 흙이나 땅에서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게 없어도 시멘트나 아스팔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찾아서 맨발로 하셔야 돼. 양말을 신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안 신는 게 낫죠. 기왕 하실 거면 맨발로 하세요. 맨발로.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딱 한 달만 해봐라.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아까 야간뇨라든가 잦은 꿈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잠도 깊게 자게 되고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허리협착증의 여러 증상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시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중풍, 파킨슨, 치매, 여러 뇌질환들이 걱정돼요. 맨발 걷기는 이런 뇌질환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니까 뇌 쪽으로도 간접적으로 혈액순환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는 여러 건강적 이점이 있는 만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리협착증 생활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많이들 좋아집니다. 하지만 몇 프로 좋아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또는 생활관리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한의학의 침 치료를 이용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허리협착증에 아주 적합한 침 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은 끝이 바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인체를 자극하는 데 좋아요. 근데 도침이라고 하는 침은 끝이 이렇게 칼날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기에 무서워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칼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미세한 칼날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데 좋아요? 뜯어내는 데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착을 박리한다 그래. 박리. 유착을 뜯어내는 데 좋아. 그럼 이 유착이 어디에 있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뼈 주변이 다 굳어있다 보면 돼요. 연세가 드시면서 혈액순환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뼈 주변이 싹 굳어있어요. 그 유착들을 도침으로 박리해주면 증상 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맨발 걷기, 발끝치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라 그랬죠. 그런데 혈액순환에 매우 좋은 게 한약이죠. 그래서 한약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서 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면 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통 즉 불통, 그 다음에 불통 즉 통,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이건 아프다 통자고 이거는 통하다 통자예요. 뭐가 통하면? 혈액이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근데 불통,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어쩐다? 즉통, 아프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한의학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제일 유명한 말. 한약은 오랫동안 혈액순환 개선을 연구해온 학문이에요. 제가 아는 혈액순환 개선 처방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혈액순환을 연구해온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협착증은 병원에 의존해서만은 치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집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염증, 근육 강화, 혈액순환 측면에서 여러 생활관리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관리 방법들을 시행하면서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리협착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요. 허리협착증 현명하게 극복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